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제가 목이 너무 많이 잠겨가지고 오늘은 시황을 좀 스킵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지금 시장의 변화들이 워낙에 또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황을 또 올려드립니다.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산타랠리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흐름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지 변수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언제 순유입의 흐름들이 돌아오는지 그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이 구간에서는 출시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들이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더 불안감을 증폭을 시킨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블랙락 IBIT에서 1억 8,870만 달러의 순유출이 나오면서 출시 이후로 최대 규모의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오늘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지를 지켜보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도세가 좀 우위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수요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장외 거래, OTC 마켓에서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들은 최근 OTC 마켓 거래량의 3분의 2가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OTC 마켓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기관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OTC 데스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와 바이낸스, BNB 코인과 트론, 그리고 에이브 같은 코인들이 굉장히 높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분석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누적된 네테이커 볼륨, 즉 순매수량이 최근에 늘어난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고래들이 가격을 92K에서 99K까지 지금 끌어올린 건데요. 산타랠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이후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꾸준히 유입세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될지 그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순유입의 어떤 중심을 이루어왔던 그동안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왔던 미국발 수요는 지금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음의 영역에 머물고 있고 지금 약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이 미국발 수요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근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요가 돌아와야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김치 프리미엄은 최근에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기사들 살펴보면은 국내 인구 중에서 1,500만 명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 조사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한국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5.12로 지역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해서 시장이 과열되게 되면은 이 김치 프리미엄이 10보다도 더 월등하게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의 수요가 더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의 급격한 수요의 중심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폭발적으로 모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행보들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라고 자처하는 메타플랜이 또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7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면서 꾸준히 이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의 포모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 보유자들의 관점으로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요 구간을 터치를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에도 요 구간을 일시적으로 넘었다가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더 건강한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수준을 살펴보면은 2021년에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려는 요 구간들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즉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더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받고 나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3개월 미만 단기 보유자들의 점유율이 3%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 물량들을 성공적으로 단기 보유자들이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 보유자 SOPR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매집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승장 구간에서는 이 지표가 1을 하회할 때가 중요한 매집 포인트가 됩니다. 그 구간들에서 매집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 다 성공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를 갖다가 약간 하회했다가 또 바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의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파생 상품은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2개월 선물 연간 프리미엄 지표를 살펴보면은 현재 현물 시장보다 12%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에서 10% 사이의 프리미엄을 중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은 레버리지 롱 포지션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세장이 강했던 구간들과 대비했을 때는 좀 하락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모멘텀 자체는 좀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은요, 비트코인의 1개월 옵션 25% 델타 스큐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1개월의 스큐 지표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풋옵션은 콜옵션에 비해서 2%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세장이 더 강하게 진행되는 요 구간들에서는 마이너스 10%를 더 하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강세장에 대한 베팅들이 더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럼에도 이런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약해져 왔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3대 거래소 중에 한 곳이죠. 바이낸스와 바이비트와 OKX가 가장 좀 공신력 있는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OKX의 비트코인 롱숏 마진 비율로 살펴봤을 때도 롱 포지션에 더 유리한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25배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많은 과도한 자신감을 보일 때는 이 수치가 40을 갖다가 더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35 정도를 넘어서는 구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강세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은 베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연내에 또 10만 달러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고 시장의 변수들이 남아있긴 한 상황입니다. 네, 채굴주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가격을 선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채굴주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늘 보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채굴주 시가총액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다시 반등을 할 때 비트코인 가격도 반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강력한 모멘텀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뒤에서 추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더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뭔가 이 구간에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대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균 가격이 97.3K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97.3K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저항 구간은 99.5K에 있는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99.5K를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이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수 있을지, 내년에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이죠. 굉장히 저도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인데, 아르테미스의 창립자가 X를 통해서 2024년이 지난 이후에는 전통금융의 유입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현재 3.5조 달러인데 무려 100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델리티와 블랙록 같은 자산 관리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ETF의 출시와 더불어서 새로운 상품을 계속해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년에는 전통금융이 얼마나 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돼서 뭔가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또 이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규제에 대한 이슈들을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뭔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리서치 업체입니다. 피치북 보고서에서 내년 벤처 캐피털의 암호화폐 투자 금액이 올해 99억 달러에서 2배 증가한 1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블랙락, 프랭클린 테플턴,
골드만삭스 같은 전통 금융기관의 참여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주류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채택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관점들은요, 현재 지금 배포되고 있는 대부분의 리서치 보고서에서 거의 비슷한 관점입니다. 내년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대부분 기관들이 비슷하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내년을 기점으로 한 메인스트림이 많이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2025년 5대 이슈를 발표를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RWA, 그리고 암호화폐 ETF, 디파이, 암호화폐 규제 요 5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거래 규모는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로 올해 3배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는 내년에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도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RWA 시장도 올해 60% 이상 성장을 했는데 향후 더 급격한 성장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요한 키워드로서 이 암호화폐 ETF, 그중에서도 알트코인 ETF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XRP와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드라 같은 암호화폐들이 지금 거론이 되면서 지금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디파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결국은 전통금융의 자본들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규제 이슈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정말 역대급으로 목이 잠겨가지고 와 이렇게까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알트코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는 49입니다. 최근에 5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주 조금씩 계단식으로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방향을 잡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카이코가 리포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2025년에 가장 큰 수혜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분류가 명확해진다면 내년에 그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전망과는 별개로 고래들이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을 갖다가 거래소에 또 많이 입금하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하방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2025년 이 큰 흐름들이 어떻게 가게 될까 이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각종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수요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XRP도 가격의 큰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고래들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XRP를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매도벽이 110K에서 가장 뚜렷한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K에서도 매도벽이 급조가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이 구간들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도세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요지부동하게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흘러내릴 때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크게 반등을 할 때도 계속해서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보라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넣으니까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빨간색 고래는 계속해서 물량을 매도하는 움직임들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갈색 고래가 이 응축의 과정을 거치고 언제 시장에 유입되는가 이 포인트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또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 한번 봤을 때요. 촬영시점 기준으로 99K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방금 확인해 보니까 99K를 다시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평선을 상방 돌파해서 그 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22평선이 98.4K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상단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이 구간에서 반등하는지 여부들을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52평선에서 세 차례 지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바이더딕 구간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22평선을 하방이 탈하더라도 이 52평선 상단을 또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RSI 상으로 50 중립 구간을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이평선을 상방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일봉상으로 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RSI 상으로도 이평선을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4시간 봉으로는 지금 52평선을 딱 터치를 하고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요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상으로도 이평선을 돌파하고 상승의 움직임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에서 현 시점에서는 매수세가 더 힘을 얻고 있지만, 그럼에도 앞서 옵션 관련된 지표들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했는데 상승 추세에 더 힘을 싣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강력한 모멘텀들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시면은 24시간 봉 기준으로 99.7K에서 숏 포지션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봉 기준으로는 97.9K에서 롱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들 중에서 어떤 구간들을 또 먼저 청산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먼저 청산한다고 했을 때는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구간을 청산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조정 구간들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52평선을 터치했던 두 번의 구간에서 제가 오피셜 투자 클럽을 통해서 바이드 딥 구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22평선까지 상승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시장의 흐름들을 지금부터는 꾸준히 관망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되는데 특별한 악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추세 분석상으로는 강세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중요한 미국발 수요가 돌아오지 않았고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가 등판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언제든지 포지션 청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수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산타랠리가 꾸준히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마련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목이 너무 많이 잠겨가지고 들으시느라 불편하셨을 텐데요. 우리 크롱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의 여러 변화 상황들이 나타날 때 또 시황을 통해서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